지난 스프링 이벤트에서 새로운 아이맥이 출시되었는데요. 거의 10년 만에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외관도 완전히 달라졌고 인텔 CPU와 AMD GPU 대신 애플이 자체 개발한 M1 프로세서를 탑재하였습니다. 저희도 이번 아이맥이 너무 궁금해서 파란색 고급형으로 한 대 새로 구입했는데요. 저희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19년형 21.5인치 인텔 아이맥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뷰할 제품들의 스펙부터 비교해보면요. 인텔 아이맥에는 8세대 i7 6코어 프로세서와 AMD 라데온 프로 560X GPU 그리고 32GB 램이 장착되어 있고요. M1 아이맥은 8코어 CPU와 8코어 GPU 그리고 8GB 램이 탑재된 고급형 기본 사양입니다. 구입 가격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교육 할인가 기준으로 M1 아이맥은 208만원, 인텔 아이맥은 작년 봄 기준으로 램 자가 업그레이드 비용 포함 약 2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두 모델의 외관이랑 기능을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화면 크기인데요. 인텔 아이맥보다 M1 아이맥이 2인치 더 큰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맥은 24인치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보다는 약간 작은 23.5인치입니다. 해상도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화면 사이즈가 좀 커진 만큼 인텔 아이맥보다 약간 더 높은 4.5K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패널 구성을 살펴보면요. M1 아이맥이 딱 썬더볼트 4포트 2개랑 USB-C 포트 2개만 달려있는 반면에 인텔 아이맥은 USB-A 포트 4개에 썬더볼트 3 포트 2개 그리고 SD카드 슬롯까지 달려있어서 따로 허브나 독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인텔 아이맥이 좀 더 편리하겠네요. 램 포트 같은 경우에는 M1 아이맥은 아답터에 장착되어 있고요. 인텔 아이맥은 본체에 직접 장착되어 있는데요. M1 아이맥 기본형의 경우에는 이 램 포트나 USB 포트마저 삭제되기 때문에 구입 전에 꼭 한번 필요 여부를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웹캠 성능이 HD에서 FHD로 좀 더 나아졌고 스피커 성능도 개선되어서 역대 맥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M1 아이맥 스피커는 일단 최대 음량이 너무 낮고 저역 양감이나 펀치감이 아쉬워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었어요. 디자인이랑 색상 같은 경우는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호불호가 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 취향에 맞지는 않았었습니다. 딱 처음에 언박싱을 하고 제품 후면을 봤을 때에는 와 진짜 이쁘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아이맥을 쓰면서 주로 접하는 부분이 후면이 아니고 정면이다 보니까 아래 턱 부분의 하늘색이랑 화면 주변의 흰색 베젤 부분이 뭔가 좀 계속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기존 인텔 아이맥은 일단 바디 컬러가 알루미늄 본연의 무채색이고 화면 주변 베젤도 검정색이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콘텐츠에 대한 집중력이 좋았는데 이번 아이맥은 디자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화면 주변 베젤이 너무 밝은 데다가 컬러까지 눈에 확 띄다 보니까 막상 화면에 보이는 콘텐츠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마치 영화관에 갔는데 스크린 테두리에 새하얀 형광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느낌? 아무튼 좀 적응하기가 쉽진 않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실사용 테스트에 앞서서 벤치마크 성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의 전반적인 연산 능력을 측정하는 긱벤치 5 테스트에서는 CPU 코어를 하나만 사용하는 싱글 코어 그리고 모든 코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코어 모두 M1 아이맥이 앞선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멀티코어 CPU를 이용한 3D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인텔 아이맥이 약간 더 앞선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10분 동안 지속적인 렌더링을 진행했을 때에도 두 모델 모두 큰 성능 저하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M1이야 워낙 CPU 퍼포먼스가 뛰어나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2017년에 출시된 인텔 8세대 i7 CPU를 사용하는 인텔 아이맥도 멀티코어 퍼포먼스에서만큼은 M1에 크게 뒤지지 않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M1 프로세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강력한 싱글코어 퍼포먼스인데요.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나 웹브라우징, PDF 로딩 같은 일상적인 사용에서 인텔 아이맥보다 훨씬 가볍고 빠릿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GPU의 연산 능력을 측정하는 긱벤치 5 컴퓨터 테스트에서는 M1 아이맥에 장착된 8코어 GPU와 인텔 아이맥에 장착된 AMD 라데온 프로 560X GPU가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TDP가 겨우 15W밖에 되지 않는 M1 프로세서에 통합형으로 장착되어 있는 GPU 성능이 별도의 외장 GPU 성능과 맞먹는다는 점은 새삼 정말 놀랍습니다. M1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성능 대비 전력 효율성 하나는 엄청난 것 같아요. 하지만 벤치마크는 벤치마크고 지금부터는 실제 작업에서의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맥 기반 뮤직 프로덕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AW인 로직 프로부터 살펴보면요. 세럼을 100보이스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트랙 수에서는 인텔 아이맥이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42보이스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트랙 수는 M1 아이맥이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로직 프로 내장 신디사이저인 스컬프처와 알케미의 퍼포먼스를 측정했을 때에는 스컬프처는 M1 아이맥이 약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알케미는 인텔 아이맥이 거의 2배 가까운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벤치마크상 M1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우수해 보였지만 아직 호환성 문제 때문인지 인텔 아이맥이 전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CPU와 함께 램의 영향을 많이 받는 NI 컨탁 세션 스트링의 퍼포먼스를 측정했을 때에도 아무래도 인텔 아이맥의 램 용량이 훨씬 큰 만큼 거의 5배 가까운 성능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M1 아이맥은 심지어 같은 8기가 램을 장착한 15년형 i5 아이맥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M1 프로세서가 출시된 지 거의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로직 프로나 서드파트 플러그인에서 불안정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부분은 좀 실망스럽게 생각되네요. 프로페셔널 레코딩과 믹싱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트레 성능에서는 200개의 트랙에 각각 5개의 인서트를 건 상태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알 리버브 횟수를 측정했을 때 M1 아이맥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아주 유의미하다고 생각될 만한 큰 성능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M1 아이맥은 선택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서드파티 플러그인에서도 꽤 제약이 있는 편인데요.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뮤직 프로덕션에서만큼은 인텔 아이맥이 좀 더 나은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한 영상 편집 성능을 알아보면요. 4K 60fps 블랙매직 로우 영상에 다양한 럭과 이펙트, 타이틀을 적용하고 플레이백 성능을 측정했을 때 두 모델이 사실상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여줬고 굉장히 많은 럭과 이펙트, 노이즈 리덕션까지 적용된 아주 무거운 5분짜리 4K 프로젝트를 H64로 렌더링하는 속도에서는 인텔 아이맥이 오히려 20%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소니 GV연으로 촬영한 4K H64 영상 4개를 동시에 플레이백했을 때 역시 인텔 아이맥이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최근 블랙매직이 M1 프로세서를 위한 다빈치 리졸브 최적화를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M1 아이맥이 상당히 아쉬운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는 M1 아이맥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다양한 이펙팅을 적용한 3분짜리 4K 프로레스 영상을 H64로 렌더링했을 때 M1 아이맥이 20% 정도 빠른 속도를 보여줬고 30초 영상의 이미지 안정화 작업에서도 아주 약간이지만 M1 아이맥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테스트했던 4K H64 영상 4개를 동시에 플레이백했을 때 이번에는 인텔 아이맥이 상당히 버벅거리는 반면에 M1 아이맥은 꽤 부드러운 플레이백을 보여줬는데요. M1 아이맥은 확실히 다빈치 리졸브보다는 파이널 컷 프로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역시 전체적으로 M1 아이맥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소니 GV연으로 촬영한 4K H64 영상에 다양한 색 보정과 이펙팅, 타이틀을 더하고 렌더링 시간을 측정했을 때 M1 아이맥이 거의 35% 정도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줬고 같은 프로젝트의 타임라인 플레이백 역시 인텔 아이맥보다 더 부드러운 재생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M1 아이맥의 영상 편집 성능은 어떤 툴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졌는데요. GPU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별도의 4기가 VRAM이 탑재된 560X GPU를 장착한 인텔 아이맥이 오히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CPU 비중이 더 높은 파이널 컷 프로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M1 아이맥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19년형 인텔 아이맥에서 사용되는 인텔 8세대 i7 CPU나 AMD 560X GPU가 이미 출시된 지 4년 가까이 지난 점을 생각하면 의외로 M1 아이맥이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했는데요. M1은 아무래도 모바일에 중점을 둔 통합형 프로세서다 보니까 그래도 데스크탑용 CPU와 GPU를 장착한 인텔 아이맥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M1 아이맥에 대해서 워낙 호평이 많아서 내심 기대가 컸는데요. 로직 프로 기반 뮤직 프로덕션에서는 오히려 성능이나 호환성 모두 전반적으로 인텔 아이맥에 밀리는 모습이었고 저희가 메인 영상 툴로 사용하는 다빈치 리졸브에서의 성능 역시 인텔 아이맥이 오히려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비용을 들여서 M1 아이맥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를 느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M1 아이맥이 최신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만큼 일상에서의 가볍고 빠릿한 반응과 함께 파이널 컷 프로나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줬고 약간 더 큰 스크린 사이즈나 펜 소음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풀 체인지에 걸맞는 기존 유저 입장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려할 만한 큰 변화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맥은 데스크탑인 만큼 더 여유로운 전력 공급과 냉각 설계의 메리트를 반영할 수 있는 고성능 데스크탑 프로세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결국 모바일 프로세서로 출시되었던 M1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탑재되다 보니까 데스크탑의 퍼포먼스를 기대했던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확실히 이번 M1 아이맥은 컨셉 자체가 프로페셔널한 사용보다는 일상에서의 사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어차피 이런 일상에서의 사용이라면 M1 맥북 에어에다가 괜찮은 27인치 모니터를 구입하시는 게 거의 비슷한 성능의 휴대성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M1 아이맥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AMD 5800H CPU와 3070 GPU를 탑재하고도 무게가 1.7kg에 불과한 한성 게이밍 랩탑을 리뷰해 볼 텐데요.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